상하문의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추석 연휴는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다들 잘 별탈 없이 무탈하게 다들 기승도 하셨고 또 알차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지인들도 만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충전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 힘을 잘 이어서 이제 다음 주도 아니죠.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마무리 잘 짓고 다음 주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연휴 기간이 길어서 그 안에 많은 이슈들이 시장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좀 안 좋은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때 맞춰서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나갔던 목요일 나왔던 금요일 미션 종목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종목들은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그날 파란을 많이 일으킨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그날 태필은 아침에 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컴퓨터를 다시 또 손을 보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라서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좀 아쉬우네요. 보고 있었으면 공략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결과는 얻으셨을 것 같네요. 대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자체적으로 10%는 큰 흐름은 잡아주지 못했습니다만은 구원을 같이 보라고 했는데 같이 보신 분들은 상당히 구원은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고가가 24%를 일단 마쳤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셨든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을 맡고 있는 세화편에서는 아침 일찍 이렇게 상가까지 유지를 해주는 아주 저력을 발휘했죠. 마지막에 모습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상가까지 넣어주고 떨어진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TSI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네요. 시가가 TSI가 6.4% 출발했으니까 16%까지 갔으니까 한 10% 수익권은 볼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BNC도 나쁘지 않았죠. 1파에서 물러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만 들어가도 나쁘진 않았죠. 14.1%로 마쳤는데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데보시스트도 나쁘지 않았죠. 이 종목 좀 아쉬운 게 저희들도 당일날 시가 공략을 할 거라고 메시지까지 보내놓고 제가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컴퓨터가 에러미는 바람에 좀 이것도 좀 놓쳤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안고 있으리라 봅니다. 자, 추석 연휴 전과 추석 연휴 후가 항시 보면 약간의 휴일적은 있죠. 이 지나간 동안에. 그래서 다음 주라기보다도 연휴가 끝난 뒤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연휴 동안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그 흥다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톡으로 보내시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흥다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틀립니다. 좀 틀리고 예전에 리먼 브러더스 같은 그런 사태와는 조금 결이 좀 틀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는 금융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글로벌 사태까지 번졌습니다만 그런 거와는 좀 틀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흥다의 사태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정치에 조금 몸살을 며칠 동안 앓고는 있죠. 하지만 리먼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
물론 뭐 암호화폐 같은 것도 급락을 많이 했더군요. 조금 뭐 몸살은 앓겠지만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참 특이한 점 뭐 예전에 리먼 사태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우리나라 추석 연휴였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리먼이 이제 파손이 됐는데 흥대도 꼭 그러는 분위기라서 참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저는 흥다그룹의 사태를 볼 때는 이 흥다그룹의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재계 순위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 시주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주석을 보기 위해서는 또 마오쩌둥을 또 봐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 사태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죠. 통제 경제 국가 아닙니까? 모든 경제나 모든 상황을 다 당이 통제하는 통제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자본주의 관점으로 쳐다보아서는 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제일 위에는 이제 시주석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시주석을 또 판단을 하려면 시주석의 가장 뭐 멘토라고도 할 수 있죠.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또 마오쩌둥의 어떤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주로 많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설교나 그런 사상 같은 것은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한 단계 건너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을 하죠.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어떤 흐름을 시주석은 이번 어떤 이런 일련의 조치들, 부동산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억제 정책이 많이 나왔죠. 그런 것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작년 1월달에 지난 1월달이죠. 연설에서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8월달 정도 되었습니까? 나온 게 그때 공동부유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키포인트이기도 하죠. 같이 잘 먹고 같이 모든 인민이 평등해야 된다. 뭐 그리고 다 잘 살아야 된다. 자, 그런 건데 여기에 따른 게 뭐냐면 가장 내세우는 것이 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기 위한 지금은 하나의 어떤 흐름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볼 때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 치열한 뭐 권력 유지 싸움에서 지금 시주석은 나름대로 자리를 잘 차지했죠. 이제 권력 자체가 분산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통합된 권력을 갖추기까지 지금 이 정도까지 걸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예, 숙청도 많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마오쩌둥의 국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이 단계에서 지금 시주석은 이 사회주의에 중국만의 사회주의를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도 뭐 정보 싸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싸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에는 국유자산 감독이 있습니다. 국유자산 감독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걸 하는 뭐 틱톡 같은 거나 뭐 바이트 댄스, 웨이보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국영 지분에서 지분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몸살은 약간은 앓겠지만은 리본과 같은 그런 사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죽일는지 살릴는지는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회 우리 자본주의 사회 입장으로 볼 때는 뭐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뭐 양적 완화 이래가지고 뭐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하고 구제할 놈은 구제하고 이래 하겠지만 공산당 쪽은 좀 틀리죠. 모든 것이. 그래서 아마 내일 8,350만 달러 정도 이제 뭐 행다 채권 이자를 이제 내일 내야 될 텐데 아마 이것도 내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지요. 절차는 지금 보면 흥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그렇죠. 나라의 정책이 시작이 되자마자 작은 부동산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자기들한테도 영향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인민법원에서 형사 예금을 동결하게 되죠. 동결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주면 사실은 뭐 이런 부동산 회사는 죽음이지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자기들 자회사를 팔아야 되고 자회사를 팔다고 돈을 맞추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거래도 중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자산 나머지까지도 막 절반 할인 가격으로 판다 이래가지고 지금 긴급 공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마 했던 이제 파산설이 실질적으로 와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형다그룹과 관련된 다른 어떤 관련 회사들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무슨 회사 많겠죠. 거기에 그런 애들도 연쇄적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세타들이 중국 정부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뭐 자본주의 시각과 사회주의 시각은 조금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리번 사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좀 우량주나 내일 장이 열리면 아마 우리 시장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추석 연휴를 며칠 지내면서 어느 정도 파고를 조금은 지켜보고 있죠. 여유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행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 팔아도 되고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당황하지 마시고 특히 우량주를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참조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주말에 연휴에 터진 악재 중에서는 흥다그룹 악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자, 이런 밑바탕을 깔고 내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남은 9월달까지의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대해야 될지를 내일 미션 종목에서 하나씩 더듬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매일 하는 거 포지션 체크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내일이 며칠입니까? 매달 9월 며칠? 23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내가 매달 달에 1년에 어느 지점에서 한 달에 어느 지점에서 한 주에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항시하라고 했죠. 이 자그마한 숫자 몇 개가 모든 매매의 전반적인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 뭐 이틀밖에 없죠. 그렇다면 내일하고 모레는 뭐 큰 의미를 가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도 조금 어질어질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나 뭐 그런 것보다는 눈치를 많이 보는 시장이 되겠죠. 그런 점을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내일부터 매매를 할 땐 당분간 이 지수창을 반드시 한쪽에 자그맣게라도 띄워 놓으시고 매매를 보시면서 꼭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우리와 영 다른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흐름이 안 좋다고 느껴질 때는 항시 지수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수가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진입과 청산을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나와서 시장의 지수 흐름을 일단은 봐 주셔야 해요. 보고 나서 진입을 할 때도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진입을 해야 되고, 청산을 할 때도 지수 흐름을 보고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꼭 잊지 않습니다. 한쪽에 딱 구석에 올려놓고 매매 임하시길 바라고, 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매매는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내일과 모레의 어떤 매매보다는 이제 9월 마지막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매매 포인트는 다음 주를 기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잡혀져 있는 신규 상장주는 27일이죠. 27일 월요일날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27일날 두 개가 상장하죠. 신한스펙 8호, 그리고 28일 프롬바이오, 그 다음에 29일 여기도 두 종류입니다. SND 그리고 실리콘2. 9월달의 마지막 매매는 이 세 날의 승부를 본다고 마무리를 하시고, 내일하고 모레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편안하게 좀 시장을 본다는 흐름을 본다는 마인드로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람마다 처해진 입장이 틀리니까 뭐 하루하루 또 싸움을 해야 되실 분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개념을 좀 잡고 하시면 좀 훨씬 더 매매가 여유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당일날에 그 전날에 하나씩 짚어볼 신규 상장주는 한 번씩 짚어보기로 하죠. 월말이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뭐 따로 제가 뭐 체크 안 해도 여러분도 다 메모를 한다든지 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어떤 연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한 뒤에 어떠한 마인드로 시장을 볼 것인가를 먼저 체크가 되었다면,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통 이렇게 연휴에 어떤 악재나 뭐 호재가 터졌을 때에 이 중간에 빈 공간에 연휴가 들어있을 경우에서 그 다음날 이제 장이 시작된 날에는 보통 호재보다는 악재가 터진 날에는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죠. 그런데 중장기나 뭐 우량주 이런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불안한 그런 하루를 보내겠지만은, 변동성 노리는 우리 급등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장을 우리는 선호를 하죠.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파동이 1파, 2파, 3파가 올라오고 뭐 하락 3파가 나오고 뭐 상승 3파 이렇게 돼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능한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의 파도를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수익이니까요. 물론 잘못 뛰어들면 손실이 나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많은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전략은 일단 지수를 먼저 봐야 된다는 전략은 누구나 당연한 거겠죠. 그 지수를 바라보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글로벌 지수들이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만은 또 내일 우리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매를 두들겨 맞지 않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반등이 될까? 지수가 마이너스 3%, 2% 빠져서 출발해야 될까? 보합 근처에서 출발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천천히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2%를 맞추면서 끝날까? 이런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하는 것에 따라서 매매 전략 자체가 틀려지겠죠. 예를 들면 지수가 마이너스 2, 3% 빠져서 출발을 한다면 평소에 노려보았던 우량주들이나 그런 것 종목을 몇몇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종가상 양봉으로 맞춰서 끝내는 전략이 좋겠죠. 마이너스 2, 3% 출발해서 장 마칠 때는 뭐 보합 근처에서 마친다든지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합 근처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서 마이너스 2, 3%쭉 내려온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장마판 한 30분 정도 나가놓고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가서 종가상
살짝 끌어올려서 맞춰서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죠. 현재 뭐 유럽 쪽이나 그리고 미국 쪽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뭐 흐름을 보면 쭉 하락을 쭉 했다가 장막판 20-30분 남아놓고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패턴을 각 글로벌 나라들이 유사하게 이런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두드리가 맞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맞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는 내일 흐름을 아까 지수창을 띄워놓고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점을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자, 지금 뽑아놓은 이런 특징주 섹터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 넣었습니다만은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로선 시장이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뽑아 놓은 종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은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두드리고 맞았다고 해서 뭐 안 맞았다고 해서 내일 두드리고 맞는다? 또 꼭 그러란 부분 없죠. 우리는 또 내일 또 상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내일 뭐 중국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어가지고 흥다가 뭐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면 또 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목은 별일이 없는 시장의 흐름에서 종목을 도출을 일단 시켜는 놓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하지 말자는 거죠. 아, 내일은 나쁠 거니까 미리 아주 나빴을 때 상황을 먼저 가장 주 포인트로 잡고 종목을 선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부터 잡아놓고 그래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맞춰서 1안, 2안, 3안을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부터 출발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내일이 지수가 나빠진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타점에서 어느 정도의 폭만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시가가 5% 잡혔는데 보합까지 기다렸다가 잡힌다든지, 시가가 보합에 잡혔다면 마이너스 몇 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따로 잡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미리 예측을 해서 마이너스 3% 떨어질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잡지 말고 항시 스탠다드로 잡아놓고 시장의 출발점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 그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봅시다. 전일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셀트리온 쪽엔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재료가 있죠. 코로나 치료자 개발에 대한 재료 때문에 시간에 셀트리온 3.8%, 셀트리온 헬스는 3.0%,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5.9%로 올라가서 마쳤습니다. 자, 정상적인 날이었다면 뭐 다음 거래일에 좋은 모습으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전략은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시가가 높은 종목은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 시가가 높은 종목을 될 수 있으면 그 종목 위주로 눌림을 기다린다든지 틈을 봐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 양면의 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지럽고 어렵고 깜깜할수록 강한 놈은 더 빛을 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요일날 장을 마칠 때는 흥하 해운 하나만 가지고 마쳤단 말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급등 대장주 자리를 얘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숙련된 트레이더 같은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애들은 다른 종목들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딱 흥하 해운이나 이런 놈 하나만 딱 보고 있죠. 예, 다른 걸 안 보죠. 만일 이놈이 내일 영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다른 그 밑에 있는 뭐 코롱 플라스틱이나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애들도 다 그냥 꼬르륵 가는 거죠. 그래서 숙련된 트레이더는 항시
최상위 층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만 노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저런 위험성 있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료와 어느 정도 수급이 있는 종목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볼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반드시 붙여서 봐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 시간에 5.9% 올라 있으니까 내일 아침 시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 계획은 앞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잘 참조하시고요. 살아나면 홀딩 해야 되죠. 시장이 어쨌든 간에 아무리 뭐 악재가 호재가 뭐 어쩌니 해도 시장은 시장대로 살아갑니다. 시장은 지 갈 길을 가요. 그걸 가지고 있는 본인의 마음이 오락가락 할 뿐이죠. 귀가 얇고 눈이 여리고. 그러니까요. 한국 BNC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종목이기도 하죠. 만일 전략대로 보유를 했다면은 시간에서 2.1% 올라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유를 하신 거죠. 전략도 보면 시가 5% 출발해서 저가가 2%까지 미는 게 겨우 한 3% 밀렸거든요. 저 정도는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분할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마 보유를 했을 거라 보는데, 안 하신 분들도 내일 한번 봐줄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은 쌍거리로 두 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내일 어떤 흐름을 볼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에 2% 정도 올랐으니까 내일 시가가 얼마나 잡힐까,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따라서 공격 방향을 일괄로 할 것인지 분할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내일 한번 같이 봅시다. 데버시스트저 역시도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이었죠. 단점은 이놈 시간에서 그렇게 6%까지 안 올랐는데 당일에서 시가가 많이 높았어요. 6% 정도. 하지만 모습은 훌륭했죠.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종가상 18% 마쳤습니다. 자, 이놈은 시장이 별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시간에서 3.8%까지 올려놨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즉, 이 꼬리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몸뚱아리를 털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겠다는 전략이 유효한 건데, 자, 이걸 우리가 목요일날 미션 종목이니까 금요일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것을 보유하면서 즐기시면 될 것이고, 시장이 조금 지수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게 뜰 필요는 없죠. 자, 시간에 3.8% 올라 있는데 그 시간에 3.8%가 내일 어떤 식으로 시가가 잡혀줄런지 역시 전략은 똑같습니다. BNC와 그 점을 한번 보고, 그렇게 뭐 시장이 별 게 없다 하면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충분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색깔이 바뀔 때 들어간다든지, 시가 3%, 시가 2%, 보합에서 출발했다, 미끄러진다. 미끄러질 때 손을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자. 이런 종목들은. 왜? 지금 때가 별로 안 좋으니까. 꼬리 잡으려고 하다가 꼬리가 계속 꼬리가 몸통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보고 꼬리가 색깔이 바뀔 때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둘면 지거든요. 서둘지 않고 보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꼭 매매의 관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일날 매매 그거나 컴퓨터 때문에 한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바람에 이 타임을 놓친 건 사실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급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물론 날이니까 뭐 어느 정도 흐름은 한 번쯤은 주겠지 했지만 대단했거든요. 그날 당일날에 금액대가 이제 10만원대 아닙니까? 11만원.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힘이 좀 있는 종목이라면 한 번쯤 더 봐줄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이 지금 뭐 내일 흥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보고 있던 기술주나 특징주, 재료주 이런 것들이 별별의 힘이 없다? 그러면 또 이런 애들이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시장이 갈 곳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새내기주에 관심이 끌립니다. 그래 보았자 중공업주인데 뭐 어떻게 되겠나, 그런 선입견은 버려야 되겠죠. 맑은 눈으로 내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서 0.9%별 오른 건 없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주를 볼 때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금요일날은 에어 부산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일날 거의 아침에 하늘을 찔 듯이 갔죠. 27%까지 갔는데, 일단 미국에서 나름대로 제한 조치가 좀 풀린다는 뉴스가 주말에 이거 연휴 기간 동안 뜨더군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에어 부산을 보든 아시아나 LDT를 보든 아시아나를 보든 대한항공 보든 항공주들 몇 개 관심 있으신 분들 몇 개 모아놓고, 그 중에서 먼저 항시 보면 항공주는 탁 치고 나간 놈이 딱 한 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탁 치고 나면서 강력한 힘이 훅 들어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 개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재료주는 역시 미국이 그래 한다고 한들 시장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줘야 될 종목은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처음에 레깅스 판다고 돈 되겠나 했죠.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내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다음 유바이오로직스와 팜젠사이언은 같이 봅시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식으로 뭔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도 봐줘야 하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 일어나는 말, 행동, 파생된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도 많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종전선언 같은 그런 키워드는 사실 이것은 좋은 의미죠. 이제 좋은 의미고 미국 쪽에서도 화답을 하는 멘트도 하고 그랬지만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는 큰 그런 걸 찾기 힘든데, 굳이 찾아보자면 유바이오로직스나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사이티바 코로나에 620을 투자해서 투자를 결정했다. 자, 이런 건데, 자, 원액이죠. 민간 기업 간 MOU에서 이제 위탁 생산 내용을 서로가 체결을 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기로 했고, IG는 시약 등을 도입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나와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회사로 봐서 조금 이렇게 연관인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를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팜젠사이언스도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꼭 이걸 떠나서도 이 면역 증강제라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많은 키워드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사이티바는 공급 부족 현상을 빚는 백신 원부자재 세포 배양액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침이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크게 시간에서 1.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근데 팜젠사이언스는 5.7%를 올렸죠. 그리고 팜젠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차트 자체가 바닥에 있는 상태인데 시간에서 얘는 5.7%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념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내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팜젠사이언스는 또 항원 진단 키트라는 이게 식약처 허가 획득, 이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원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우원바이지는 스마트 의료기기라는 재료로 사실 금요일 날에 크게 반등을 줬던 종목이죠. 28%까지 올라갔죠. 그 재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스마트 의료기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와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당뇨 측정하는 거 빠졌습니다만 체지방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볼 때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가가 지금 2,460원짜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리노공업 같은 이런 종목도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약간 하락을 해서 이 지점은 꼭 거기 아니라도 내일 한번 봐줘야 될 자리인데, 이런 것도 웨어러블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일 흐름이 안 좋을 때 이런 정도도 한번 딱 보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그래서 살아나면 보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우원바이전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일날 17%까지 올랐습니다. 28%까지 17%로 마쳤습니다만은 한번 봐주는 건 좋은데, 단점이 추가 상장의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라 봅니다. 자, 대전하금을 같이 보자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지금 27번째 이렇게 놀고 있는데, SK케미칼과 그리고 얘들이 대정하금하고 자기들 회사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대가 지금 대정하금은 27,850원입니다. 27,850원. 그래서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대정하금을 한번 같이 봐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죠. 지금이 이제 9월달 다 지났으니까 10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에 사이언스가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SK케미칼 대정 설립을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트는 지금 현재로 많이 내려와 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튀어줬죠. 튀어줬으면 좀 내려와 있는데 한 번쯤은 봐줘야 될 것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부담스럽다라면 차우선주로 이런 것도 한번 봐주는 거 좋겠죠. 금액대가 무난하니까요. 단 내일 지수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시간에서는 대정하고는 4.1%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 지수가 좀 아마 썩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가는 저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드림 CIS는 조용하게 있는 친구입니다. 거래량 자체도 없지요. 거래량이 12,000주입니다. 그냥 놀고 있는 친구죠. 타이거매드 후광이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이에요.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새에 직원이 55명이 늘었네요. 남들은 중내 사내하고 있는데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장사 잘하면, 장사 잘하는 회사가 좋지요. 망해 먹는 회사는 많은데 말이죠. 이 재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연휴에 나온 재료니까. 시간에서 0.3% 크게 지금 그런 재료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 근래의 흐름을 보면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근데 더 이상은 내려오고 있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꼬리는 놔두더라도 몸통으로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보면 이게 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그죠? 충분히 모든 걸 떠나서도 그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다.
다음은 우진과 재룡산업 보겠습니다. 우진은 뭐 여러분 잘 아는 원전 관련주죠. 당일날 뭐 상한가 안 갔다가 그 다음날 힘을 별로 쓰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2%로 마친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직 원전 재료나 SMR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주 차원에서 한번 봐줘야 될 종목이니까 시간에서는 1.4%.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크게 소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날 샀다가 그 다음날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시장이 어리버리하면 재료주나 이슈주가 시장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 허리는 시장의 허리는 기술주들이 잡아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지는 봐주다는 거니까 네, 한번 보죠. 시간에 1.4% 서둘 것 없습니다. 색깔이 바뀔 때만 공략을 한다는 전략만 해도 충분해요. 굳이 꼬리를 안 잡아도 됩니다. 다음은 재룡산업. 재룡은 내일 권리락이죠. 내일 권리락이니까 권리락 재료는 뭐 금요일날도 한번 힘을 받아줄 땐 잘 받아준다고 했죠. 세화 PNC도 권리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가까지 갔다가 근처까지 상한가에 갔다가 부러졌죠. 상한가 안짝이 됐다가 부러졌는데 받아주면 이렇게 잘 가거든요. 근데 안 받아주면 닝퉁닝퉁함시로 띵글띵글 하면서 놀아요. 놀기 때문에 자 단점은 금요일날 이렇게 한번 쉽게 세워져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눈에 거슬리죠. 16%까지 갔다 10%대 맞췄거든요. 시간에서 0.9%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액대지 만원대 권리라 기준가가 5,15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참조하시고 시장이 좀 받아준다 싶으면 낼큼 올라타야 되겠죠.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지금은 뭐 흥다그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조금 이래저래 몸살을 조금은 앓고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추석 연휴를 오늘이 끝날인데 이 끝날에 예전에 리먼 사태가 또 벌어진 날이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 주식이나 인생이나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보면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길을 문득 가다가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보다가 어떠한 사람을 보다가 어떠한 물체를 보다가 나 저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나 저 사람은 어디선가 봤는데 저런 현상은 내가 어디선가 옛날에 한번 겪었던 현상인데 이런 우리 흔히 뭐 데자부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유사한 경험들 아마 살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항시 반복을 하고 또 뭐 폭락이 일어나고 또 급등이 일어나고 뭐 그러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피하고 꽁무니 빼고 그러면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땐 그때도 하지를 못해요. 다음에 오면 해봐야지. 그때는 안 놓쳐야지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도망치지 말고 엉덩이 빼지 말고 과감하게 부딪혀라. 비록 설령 그 실패해서 그때의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것은 훗날 다시 그러한 어떠한 방금과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이 또 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민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강건하게 싸우겠죠. 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강건한 마인드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개미가 강건함마저 없으면, 옹고집마저 없으면, 오독구마저 없으면 어떻게 이 시장과 거대한 시장과 싸우겠습니까? 칼날 같은 무기 하나를 딱 들고 거대한 벽에 요 조그만 틈새를 찔러서 그이들 넘어뜨리는 그러한 야멸찬 맛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끝이 없고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난 안 해. 그런 건 없죠.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입니다만 공부하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참 중요하니까 그 점 잘 기억하시고 이제 9월달 남은 기간 전략을 잘 수립을 하고 시장 지수의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9월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연휴라 이번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9월달 잘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저녁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리가 보고 내일도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